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권견입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서도 작년 연말에는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 최근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는데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지역별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이렇듯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기회를 놓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옛말에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르는 게 죄라고 합니다. 죄는 벌이 따라야 되고, 그 벌은 아파트 시장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스스로한테 주는 그런 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모르게 되면은 또다시 반복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 여야의 대립이 오히려 더욱더 극에 달할 정도로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 방안, 정책이 국회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지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립을 보이던 여야가 모처럼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냐면은 비아파트 정상화를 위해서 단기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켰다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시장의 영향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사업자가 정권에 따라서 또는 상승기와 하락기에 따라서 제발 좀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하고 활성화를 시켰다가, 어떤 때는 무슨 죄인 취급하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싹 뺏었다가 줬다 뺐다 하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제도를 통해서 유린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임대사업자 단기든 장기든 뭘 내놔도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거나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기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을 좀 줄여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매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단기와 장기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 임대사업자와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의 차이가 주어져야 돼요. 그 혜택의 차이는 오래 보유,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세 감면이라는 게 차등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안에 이 단기 임대사업자가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는 한데, 요 사이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양도세에 대한 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세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혜택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훨씬 크고 혜택은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무는 없고 혜택만 있는 그런 제도가 이미 올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올 11월부터 또다시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 비아파트를 투자하는데 세금 감면을 많이 받고 중과도 적용받지 않고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여러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사업자가 나왔다는 것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의무는 없고 혜택만 있는 이 두 가지 제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게 죄라는 거고요. 죄는 내 스스로한테 벌을 주는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 기회 상실, 이런 것들을 죄로서 벌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두 가지 제도가 뭔지를 알고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못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도 감면받고 투자 기회도 잡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금 혜택은 있고 의무는 없는 첫 번째 1월 10일 날 발표된 1심 대책에서 주택수 제외에 대한 조항이 3월 26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주택을 한 두 채 정도까지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무주택 또는 1주택, 2주택까지 다 똑같은 조건의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인 8%와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6억 이하의 신축을 투자하게 되면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도 취득세를 그냥 기본세율인 1%를 적용받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게 또 한 개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국토부가 여러 개 구입해도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까? 라는 질문 Q&A를 통해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해당되는 거라면 모두 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사도, 세 개를 사도, 다섯 개를 사도, 10개를 사도 이 6억 이하의 신축이기만 하면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재개발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개발 구역은 아니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를 잘 선별해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걸 투자를 한다면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개발을 통해서 가치 상승, 가격 상승, 또 최종적으로는 서울의 작은 자본으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수 제외라는 걸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서 제가 올해 초, 작년 초에 아파트를 투자하셔라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벌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반복되지 않게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좋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이 주택수 제외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세금은 절약할 수 있고 투자 수익은 높일 수 있고 부담은 없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활용해야 될 정책, 의무는 없고 기회는 2배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올 1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뭐냐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를 한 채 보유해도 청약시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11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라는 거는 매매 가격으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매매 가격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미 현행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의 1억 6천 이하만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서울 내에 있는 빌라로는 이걸 적용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8, 9억 정도의 빌라를 보유해도 내가 청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면은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분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뭐 자양동, 합정동, 용산, 노량진 이런 지역 한강변을 따라서 입지 여건 선호도가 가장 높고 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있는 빌라를 투자해서 내가 100%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도 양손에 두 개의 기회를 잡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면적도 60에서 85제곱미터로 가격도 공시가격 1억 6천에서 5억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기회가 생기는데 이게 올해 11월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한다면 지금 서울에서 많은 재개발들이 추진이 되고 매달 이런 개발들이 선정되고 지정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또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 단위가 큰 아파트는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B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영향을 거의 많이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B아파트 같은 경우가 바닥을 하락하던 걸 멈추고 이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5월부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그 폭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이유가 24년 올해부터 재개발이 추진되고 지정되는 것들이 매달 한 달을 빼지 않고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말, 6월, 6월 말, 7월, 7월 초, 8월, 8월 말, 9월, 9월 말 이렇게 해서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많은 재개발들이 새롭게 지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작년 초와 올해 초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투자의 기회를 놓쳤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더 커졌잖아요. 근데 이미 가격이 올라버린 거를 되돌릴 수는 없고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그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택수 제외 거기다가 무순위 청약이라든지 또는 건축비 상승으로 해서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투자는 투자대로 별도로 하고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다른 기회 하나를 확보해 놓고 보험으로 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5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청약의 기회까지 노릴 수 있다면 이런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에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기회를 두 가지 다 들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모아타운과 신통뿐만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또는 대로변에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모아타운이나 신통보다 훨씬 더 높은 용적률, 사업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곳도 올해 서울시가 3월 5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고밀 개발, 사업성 높은 개발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새롭게 나온 제도에 새롭게 지정될 곳들을 혜택은 있고 의무는 없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잘 투자한다면 올해 초와 작년 초에 놓쳤던 기회를 복구하고 오히려 더 작은 자본으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하면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죄다. 그러니까 알고 잘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개발이 일반 개발 250% 내외의 개발과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잘 선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해야 될 시점이 와 있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진행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걸 잘 구분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을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작은 자본 2억 내외 정도 또는 2억대의 자본으로 이런 투자를 해볼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주택수 제외 또 청약의 기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두 가지의 기회를 동시에 들고 잃어버렸던 또는 상실했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선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